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발사 실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권 지도부 이미지에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위성 발사가 불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5건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낸 국제해사기구 IMO와는 4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다고 했고,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로는 향후 위성 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8일에는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IMO의 규탄 결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했던 지난달 31일 IMO가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예민한 반응은 지속적인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사기구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 삼아서 초기에 강력하게 일단 대응해 놓겠다. 그래야 이후에 자신들의 계속적인 실험이나 개발 자체를 정당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초기에 마련해 놓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악화된 경제난 속에 내부 동요를 막고 당분간 내부 정치에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들은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 실패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면 지도자 이미지에 손상이 날 것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찰위성 날아가다 떨어지는데 아니야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고, 그거 알려줄 수가 없죠. 김정은이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것은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는 12일 워싱턴 DC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히고, 이어 미한 북핵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올 들어 4번째로 양국 수석대표는 유선 협의를 포함해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정책 차관이 출국해 한국과 일본 카운터파트와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가능성과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지도자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규탄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상황을 논의하고 도발 가능성 억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 일본 동맹은 물론 영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번 주 하와이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휘부를 만난 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들과 회동하며 영내 철통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가 다음 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수백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으며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강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면서 중국에 대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한국 정부를 겨냥한 도발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장호진 제1차관이 싱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전날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당시 싱 대사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주한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어 싱 대사의 언행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고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을 비난하고 위협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